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새해가 떠오른 지 좀 지났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조금 절망적으로 붙여봤습니다. 희망이 떠올라야 되는데 좀 느낌이 다르죠. 대구 부동산 끝났다. 다 던져라.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어제 요 책 내용 앞부분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마 설날쯤에 요 나머지 부분들을 특집으로 엮어볼까 합니다. 일본의 집값, 뭐 수도권, 그 외 오사카, 나고야 요 권역을 포함했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때도 집값이 데드캣 바운스는 있었어요. 네, 데드캣 바운스 도쿄권 기준으로 우리는 서울 기준으로 훨씬 더 센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었습니다. 대구는 그닥그닥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상승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요 하락폭은 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본 빨간색 선 기준으로 일본의 지가인데요. 1990년 요 폭망하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살포를 하면서 저금리 돈 살포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막 2.5배 정도 올랐던 일본의 부동산 시장. 2005년까지 일본은 장기적으로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폭망하고 나서 이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내리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폭등 이전의 집값으로 돌아와 버렸죠. 요 차트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대구의 특정 아파트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신축 분양가 약간 변두리 있죠. 변두리는 아니고 그래도 대구에서 그래도 시내권에 위치한 것 한 2억짜리 아파트 가격을 하나 추적해 보자면요. 2017년 요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방에 많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한 3.5억 수준까지 많이 뛰어올랐어요. 요 수준까지. 그러던 것이 2020년 코로나 초저금리 일본하고 똑같죠. 이 초저금리 엄청난 버프를 받으면서 가격이 5억, 심지어는 5억 중반대까지도 가격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격이 살짝 삐끗했어요. 2022년 쭉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 23년 조금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대구는 2016년도, 2017년도 아파트 가격을 다 구경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선상으로 묶어봤습니다. 2025년 집값은 3.5억 정도. 그러면 2030년쯤에요. 제가 26년에 사나, 26년에 사나, 27년에 사나, 28년에 사나, 29년에 사나. 별반 차이 없을 것이다. 서두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때 이제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경제도 실패, 정치도 실패. 우리도 아마 정치는 아마 또 비슷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 가격이 쭉 흘러내리다가 2.7억 수준까지 또 선을 이어봤는데요. 2012년도 제가 2015년도에 대구 집값 2.7억 정도 수준, 네, 요 수준까지 2015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전의 집값을 구경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국에 이르러서는 2035년이 되어서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원래 자리로 회귀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던져라. 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정치 경제의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사회의 문제, 이 젊은 층의 문제, 소자화되는 문제, 고령화되는 문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그 열패감, 이 격차 사배,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무척이나 절망적입니다. 정말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또 아마 덧붙일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들이 있지 싶습니다. 어제 앞부분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대구 하락률 역시 모든 광역시를 압도하는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
60주 연속 하락. 부산은요, 이제 한 130주 정도 연속 하락일 거예요. 대구는 그럼 왜 60주밖에 하락 안 했냐? 여기 한 석 달 동안, 4주 동안 상승 구간을 살짝 거쳤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한 80주 정도 하락했을 거예요. 사실상 부산보다 대구가 훨씬 더 큰 하락을 했다. 이번 주의 포인트는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왜 다 던지라고 이야기하냐? 대구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요. 오늘 거래량 보시면 너무 안 나옵니다. 인천이야 워낙 서울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니는 그렇다 치자. 광주와 견주어 봤을 때 대구 거래량이 이게 맞나요? 광주 인구 170만? 160만? 비례식을 세워봐도 안 맞습니다. 대전 인구도 얼추 그 정도 되는데요. 안 맞아요. 울산 인구 110만도 무너져서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폭망인 울산하고 거래량도 비슷한 정도예요. 뭔가 모르게 대구가 이상하다. 경기 어렵다지만 대구 자영업자 대출 연체 최악.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 대구의 GRDP,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자영업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영업자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GRDP에서 25%나 차지한다고 자영업자가?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은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3억 8천이랍니다.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1인당 부채 3억 8천? 이거 감당할 수 있냐? 감당 못 하거든요. 대구 자영업자 치약 차주 비중 13%. 거의 100집 중에서 열 몇 집이 영양권에 들어있는 이런 상태죠. 치약 차주. 두세 군데 대출 낸 사람. 그 치약 차주가 연체를 한다? 두세 군데 돈을 땡겼는데 연체를 한다? 이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권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 자영업자 수가 대구 지역 그래도 뭐 이거 아니면 뭐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직장 다니다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임금 근로자 수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나홀로 사장님이 많은가요? 임금 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뭐 한국은행이나 뭐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임금 근로자가 이게 만약에 직장이라면 와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나마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자 그 아래에서 종사하는 그런 임금 근로자라면 그럼 자영업자가 진짜 힘들구나. 직원을 많이 둘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럼 요 정도 해석하는 정도. 아무튼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 임금 근로자 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숙박 음식업을 하는 50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한창 자영업에서 좀 성취도 좀 많이 이뤄내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좀 늘려나가고 이 한창 이제 거의 피크로 재미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될 시기인데요. 이때가 제일 힘들다고 지금 50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 자녀 세대 마찬가지. 50대 자영업자 숙박 음식점 피해가 가장 크다. 요거 좀 제발 이용해 주세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잠깐만. 요 가면 링크는 지금 제가 요 책의 링크를 아마 걸어 놓을 겁니다. 영상 보시는 중간에 한 번씩 눌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리 들으시면서 요거 한번 제목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오는 제품 요거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뭐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세 월세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 전세, 임대 계획을 내용을 다시 한번 임대 합계만 따로 넣어봤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합친 개수, 매매 거래 줄어들고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게 대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서 전세 매물 나오니까 다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월세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색깔별로 같이 묶어 봤습니다.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11월 달 이거 뭐죠? 2,400건, 4,200건, 3,200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임대 합계 보면 3,200건이었던 거래가 2년 만에 2,4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 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1월 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임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뭔가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자, 아파트 거래량 요 순서대로 남은 날짜별로 이 설날이 마지막에 끼어 있어서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정말 12월 달의 거래량은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요, 1200건대 후반까지도 나옵니다. 심각하다 라고는 하지만 1월의 거래는 정말 심각합니다. 계속 지금 금요일 되면은 지금 40건대 거래,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40건대 거래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 중 하루 휴일도 하루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치 거래량이 48건이 나왔을 때 충격이었는데, 야, 목요일마다 40건대, 아니 금요일마다 우리 40건대의 거래량을 계속 보게 되네요. 1200건대, 다음 달 거래량 1200건대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지금 101건, 거래는 지금 한 90% 정도 되었거든요. 요거 한 120건 정도, 150건까지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오늘 제일 비싼 거래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7억 6,900짜리 거래가 하나 있었고요. 격차 사회로 가고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는 데만 올랐더라.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본처럼 만약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 부동산 재미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일본이 1.57 뭐 충격 그런 게 있습니다. 1.57 충격? 네. 학교 출산율 1.57 나왔을 때, 물론 그 위에 더 낮아져서 1.2명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무튼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1.12라는 이런 숫자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이런 뉴스는 접해보셨을 거예요.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근데 우리는 뭐 0.68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거래거래 보시면 오늘 수성구 8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량이 2건인가? 2건인가 그럴 겁니다. 뭐 어떨 때는 수성구 빵건인 주재 지역에 묶여 있을 때는 빵건일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뭐 해서 누가 캡처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줘도 뭐 고맙습니다, 뭐 잘 봤습니다 이런 글도 안 달려요. 안 달려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 제 영상에 대해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눌러도 보람이 없습니다. 제 그런 영상이 좀 싫어요 누르고 제 영상이 눈에 안 띄고 집값 오른다는 영상만 좀 눈에 띄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대구 집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스 골드파크 41평 6억 8천, 5점 대비 80% 정도 수준. 만촌 태양 리더스 신규 거래 동성로 6억. 목현 아이파크 5억 8천. 그나마 신축 가격도 그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죠. 계속 이제 요 상태에서 뭐 5억, 그 입지에 따라서 뭐 5억대냐 아니면 6억대냐, 그것도 6억 후반 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더라. 또 이제 또 다른 분은 나는 1억을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은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주택을 사는 것이 적당하겠느냐. 그 영상도 요 근래에 영상 앞부분에 몇 번 다뤄드렸으니까요. 그거 영상 조금 긴 영상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놈들은 이 정도 대출 내고 사는 거라. 물론 서울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분담지수 대구는 50 수준에서 집을 사지만 서울은 그 3배 집을 보유함으로 해서 대구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5%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40% 그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 소득 40% 이상 부담할래. 부담하고 나서 나중에 집값이 그만큼 보상으로 돌아온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권유하고 싶겠지만 뭐 여타 다른 재반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그냥 비싼 집에 사는 거다. 그냥 그게 다다. 비싼 집에 사는 거다. 나 5억짜리 나 이래가지고 나 5억짜리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요거 뭐 이자율 한 4%로 계산해서 1년에 한 2천만 원. 그러면 당신은 월세 18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군요. 나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나 한 달에 주거비로 100만 원을 쓰면서 살 것이냐, 혹은 180만 원을 쓰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이지, 그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보상을 받는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 만족도를 높은 만족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소비를 좀 하면서 만족도를 찾을 것이냐. 지금 뭐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혹은 뭐 금융권에서 빨리 돈 풀어라고 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그것이 불러올 것이고, 쉽게 입맛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아이파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4억 4천. 고점 대비 30 몇 퍼센트 하락했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의 충격이 2020년도에 가 30% 하락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상인용 모의 엘가 파크뷰, 금방세 아파트. 이 후분양 한 5, 60세대, 한 50세대 정도 70세대 후분양 할 때만 해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잘 만났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가격이 힘을 못 써요. 고점 대비 30% 하락. 이게 뭐 오래된 아파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지금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태워가지고 막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예, 힘없이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수성목 고롱하늘채 5억 7천까지 갔었습니다. 얘가 지금 3억 6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그 일본의 차트 그런 걸로 이리 표시했을 때 아마 요 정도 아파트 되면은 가격 흐름을 쭉 추적해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일본의 책에서 캡처해 놓은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시지 싶습니다. 진짜는 AK 그랑폴리스 24평 3억 4천. 얘는 좀 힘 좀 세죠. 완전히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소형 평형도 가격이 3억 중반 정도 하면은 대구에서는 괜찮은 동네네. 물론 뭐 4억 중반까지 혹은 그 이상 하는 곳도 있곤 하지만 젊은 층이 저 소형 평형에 3억 중반대를 돈을 태운다. 이렇게 벌이가 괜찮습니다.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이 태웁니다. 1편에서 대구 금호 여기 사수동 금호지구 얼마 전에 충격적인 가격 단화 우리 목격했었잖아요. 그 외에 북구 칠곡지역 마찬가지. 그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럼 대구 경제가 어렵다. 저런 뉴스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오곤 하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쉽게 좋아지기는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어땠습니까? 대구만 막 통제한다 그러고 대구 출장 갔다 오면은 뭐 격리되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세 거래량 1월의 거래량도 딱히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전세 가격도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11만원 싸네요. 거래량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세 가격이 높아져서 집값이 높아진다는 그런 뉴스 나부랭이는 있자. 자, 임대 거래량 이 갭이 너무 큽니다. 이 갭이 계속 유지된지도 모르겠다. 나가시는 길에 영상 촬영 도움이 되신다면 나가시는 길에 거기 댓글 링크 창이 되었건 아니면 그 제품 창이 되었건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